안녕하세요. 박영수 영감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에이구, 오늘도 잘 잤네. 닭들이 벌써 아침 먹자고 난리를 치네. 저놈들은 시계보다 더 정확하다니까. 어제 저녁에 남긴 보리쌀 좀 풀어주고 물도 갈아줘야 쓰고서. 요즘은 사료만 주는 집이 많다지만 나는 예전식이 더 좋어. 보리쌀에다 마당 귀퉁이에 나는 풀 좀 뜯어 섞어주면 고놈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이봐, 저기 장독대 옆에 감나무 보이지? 저게 우리 집 자랑이야. 가을 되면 감이 얼마나 주렁주렁 열리는지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한두 개씩 따먹고 가. 나는 뭐라 안 해. 나도 예전에 시골 외갓집 가서 참외 훔쳐 먹던 기억이 있거든. 남이 먹고 웃는 거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 아침밥은 늘 그렇듯이 된장국에다 김치, 그리고 마당 텃밭에서 뽑아온 상추랑 고추. 도시 살 때는 식탁에 빵이니 잼이니 올려놨지만 지금은 그런 거 안 먹어도 하루가 든든해. 된장은 내가 직접 담근 거야. 장 담그는 날이면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모여서 하루 종일 떠들고 장독 뚜껑 열 때마다 그 구수한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밥 먹고 나면 마을 어귀까지 산책을 간다. 그 길은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쩌렁쩌렁해. 가을에는 벼 냄새가 고소하게 퍼지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마치 솜처럼 덮여. 도시 사람들은 비싼 돈 주고 여행 와서 하루 이틀 보고 가지만 나는 그걸 날마다 보고 살지. 이게 복이 아니면 뭐겠어. 산책하다 보면 꼭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김 노인네는 항상 개 두 마리를 데리고 나오고 최할머니는 손수 짠 조끼를 입고 손에 엿이나 사탕을 들고 다닌다. 만나면 서로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하고 인사하고 가끔은 길가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다. 예전처럼 급하게 시계 보면서 다음 약속 가야 하는 인생이 아니니까 이런 시간이 참 소중해. 마을회관 앞에 서면 벌써 몇몇이 장기를 두고 있다. 저 사람들은 하루도 안 빼고 모여. 나도 가끔은 앉아서 한판 두는데 이기든 지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그 판을 두면서 나누는 말들이야. 옛날 이야기, 자식 자랑, 농사 얘기, 요즘은 뉴스에 나온 세상 얘기까지. 웃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점심은 대충 밭에서 일하다가 가져온 오이랑 된장 찍어 먹으면 돼. 도시에서는 점심 한 번 먹으려면 차 타고 나가야 하고 식당 자리 기다려야 하는데 여긴 그럴 필요가 없거든. 고추 하나 따서 된장에 푹 찍어 먹으면 그게 또 별미야. 여름에는 시원한 우물물에 수박 담갔다가 꺼내 먹으면 그 맛이 시중 수박과는 또 달라. 밭일은 힘들지 않냐고? 도시 친구들이 가끔 그렇게 묻더라고. 힘들긴 하지. 허리도 아프고 땀도 많이 나. 근데 그 땀이 싫지가 않아. 도시에서 일하던 때는 사무실에서 나는 냄새가 답답했는데 여긴 흙 냄새, 풀 냄새가 섞여서 땀도 시원해. 일 끝내고 나면 맑은 바람이 불어오고 그 바람 맞으면서 마시는 막걸리 한 잔이 얼마나 달콤한지 아나? 그리고 시골살이의 묘미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옆집에서 배추 심었으면 넌 고구마 좀 나눠주고 감이 많이 열렸으면 반은 가져다 주고 누가 아프면 다 같이 약촉해서 끓여다 주고 도시에서는 벨도 안 누르고 택배만 두고 가지만 여기는 마루 끝에 앉아 있으면 누가 와서 밥 먹었소? 하며 같이 밥 먹자고 해. 이런 얘기하면 도시 사는 친구들이 제일 부러워해. 거긴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이웃 얼굴 한번 보기 힘들다더라고. 나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내가 여기로 온 거야. 나이 들어서 혼자 지내는 건 참 외로운 법이거든. 근데 여긴 그럴 틈이 없어. 누가든 부르면 바로 달려오니까. 점심 먹고 나서 그늘진 감나무 밑에 돗자리 펴고 누우면 매미 소리가 귓속으로 쏙 들어와. 도시서 들을 땐 그 소리가 왜 그리 시끄럽던지 근데 여긴 그 소리가 내 숨소리랑 꼭 맞아떨어져. 하하고 길게 내쉬면 저쪽 울음이 짧게 답하고 내가 눈을 감으면 저 놈들이 대신 동네 지킴이라도 된 듯 주의를 지켜줘. 그런 틈에 깜빡 한숨 자고 일어나면 허리도 덜 아프고 머릿속도 개운해져요. 나이 들어서 진짜 보약은 낮잠이더라고. 오늘은 장날이라서 일찍 나가려고. 장날만 되면 동네가 확 살아나요. 모르는 사람끼리도 팔꿈치만 스쳐도 여그 살아요? 하고 말이 붙어. 나는 장날마다 반드시 들르는 데가 두 군데 있어. 첫째는 할머니가 앉아 계신 국수집,
둘째는 옛날식 대장간 앞벤치. 국수는 멸치 육수가 진국이라서 면 후루룩 들이키고 나면 저절로 기운이 나. 대장간은 이제 불 잘 안 피우는데도 그냥 그 앞에 앉으면 쇳소리 기억이 살아나서 마음이 뜨끈해져. 젊었을 때 뭔가 망치로 퍽퍽 두드리던 그 기세가 나이 들어서도 내 어깨를 또 쭉 펴게 하거든. 장터 골목에서 장기판에 슬쩍 끼어들면 늘 하는 멘트가 있어. 아이고 내가 손이 좀 근질근질한디 한 판만 합시다잉. 그러면 동네 형님들이 아따 이영수 영감 또 왔네 하고 받아주지. 장기는 묘해요. 말은 눈앞에서만 움직이는데 수는 마음으로 두는 거거든. 급히 몰아붙이다가도 한번 쉬어가면 판세가 뒤집어져. 인생이 그렇잖아.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는데 지금은 일부러 한 칸씩 쉬어가. 그 한 칸 쉬는 사이에 옆 사람이 웃는 것도 보이고 내 주머니 속 손난로 같은 마음도 만져지고 장보따리엔 꼭 넣는 게 몇 가지 있어. 된장에 곁들일 청양고추 한 줌, 막걸리 한 병, 그리고 콩나물 2봉지. 콩나물은 새벽보다 저녁에 씻어놨다가 아침에 국 끓이면 향이 확 살아나요. 막걸리는 혼자 마시려고 사는 게 아니고 누구 들르면 마당가에서 잔 돌리자고 꺼내놓으려고 사요. 여기선 언제 시간 되면이 아니라 지금 들어오셔라니까. 도시 친구가 그게 제일 신기하대. 예약도 없고 비용도 없고 그냥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장터 끝자락에 풍물패가 나와서 북을 둥둥 치면 나는 꼭 손뼉을 2번 치고 따라 걸어가. 발걸음이 북장단을 타면 무릎이 덜 아파. 그게 체조지 뭐가 체조요. 동네 이장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박 어르신 운동은 꾸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답했지. 나는 장단 운동이요. 웃더라고. 근데 진짜입니다. 장단이 심장에 맞아떨어지면 호흡이 고르고 정신이 덜 흩어져. 병원서 처방해주는 약만 약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기억하는 리듬도 약이요. 오후엔 친구들 모여서 고구마 줄기 까는 날이야. 이런 날은 말이 많아. 껍질은 길고 얘기거리는 더 길지. 올해는 비가 늦네 감자값이 올랐대 손주가 이번에 군대 갔다더라 그러다 막걸리 한 잔씩 돌면 각자 한 소절씩 노래를 불러. 나는 고향역을 즐겨 부르지. 언덕 너머 부분에서 목이 저절로 흔들려. 다들 박수 쳐주는데 그 박수 소리가 그냥 박수가 아니야. 나도 그 마음 알아 하는 응원 같은 거지. 여기 사는 맛 중에 최고가 저녁밥상이다. 별거 없어도 화내. 오늘은 아침에 딴 가지랑 차조 넣은 보리밥, 된장에 들깨가루 풀어서 진하게 끓였지. 반찬은 깻잎 장아찌, 무, 고추잎, 소금절임, 그리고 장터에서 사온 간고등어를 노릇하게 구웠어. 간고등어 굽는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지면 이웃집 강 아저씨가 에헴 헛기침 한번 하고 슬쩍 창문을 열어. 그러면 나는 말하지. 그릇 가져와 밥 먹자. 그게 끝이야. 멋쩍어도 들어오고 들어오면 밥은 같이 먹는 거지. 텔레비전? 틀긴 트는데 소리는 작게. 화면만 보다가 민들레 씨앗이 창문 틈으로 날아들면 그냥 꺼버려. 그 씨앗이 내 TV거든. 어디서 왔는지, 누구랑 헤어졌는지, 어디로 갈 건지 궁금해하면서 잠깐 서성여. 그러다 손등에 내려앉으면 밖으로 다시 불어보내. 잘 가라잉. 넌 바람 친구구나. 나도 바람 친구였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마당 닭들이 꼬꼬하고 울면 다시 현실로 돌아오지. 그게 또 좋아. 밤이면 별이 참 많아. 도시 친구가 왔다가 하늘만 보고 갔어. 영수야, 너 하늘이 너희 집 천장 같다고 하더라고. 내가 대답했지. 그래, 우리 집은 천장이 열려 있지. 그는 웃으면서도 좀 뭉클한 표정을 지었어. 나도 나이 들면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더니 결국 돌아가선 다음 주에 또 왔어. 그 친구는 지하주차장 달콤한 바람보다 이 마을 비릿한 논바람을 더 마음에 들어 했지. 자식들 얘기? 안 할 수 없지. 멀리 살고 바쁘지. 근데 바쁜 게 죄는 아니야. 나는 전화를 이렇게 받아. 그래, 오늘도 잘 달렸냐? 그리고 끝에는 꼭 말해. 밥 뜨거울 때 후 불어서 먹어라. 자식이 행복해야 부모가 편하지. 대신 너 왜 안 오냐 같은 소리는 안 해. 올 때 오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손주가 오면 마당에서 연잎 따서 물장구 치게 하고 사진 찍을 땐 꼭 신발 벗기고 맨발로 찍어. 발바닥이 흙을 기억해야 나중에 커서도 길을 잃지 않지. 돈 얘기도 해야지. 다들 궁금해하거든. 시골살이 돈 안 든다. 그건 반만 맞아.
집 손보고 농기구 사는데 돈 들어. 근데 쓰는 데가 정직해. 보여주기 위해 쓰는 돈이 없으니까 답이 쉬워. 필요한 데 쓰고 안 필요한 데는 안 쓰고 대신 몸으로 좀 더 움직이지. 나는 장작 패는 시간을 운동 시간으로 치고 장독대 닦는 걸 명상 시간으로 쳐. 그러면 헬스장 월세도 요가 수업료도 안 나가. 그 시간들이 모여서 내 하루가 단단해져. 아, 병원. 나도 정기검진은 꼬박 가. 마을 보건지소 간호사 아가씨가 어르신 혈압 좋아요 하면 나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 약도 챙겨 먹고 대신 내 나름의 처방도 있어. 저녁 7시 이후엔 먹을 걸 줄이고 해지면 핸드폰 멀리 둬. 해가 지면 몸도 눈도 같이 내려놔야 돼. 그래야 새벽 공기를 다시 갈망하지. 그 갈망이 다음 날을 살게 하거든. 가끔 비가 장대처럼 쏟아지면 마루에 앉아 빗물 떨어지는 소리를 숫자로 세. 하나, 둘, 셋, 100을 넘기면 다시 하나로 돌아가. 거기서 내가 배운 게 있어. 삶은 셈이 아니라 리듬이더라. 오늘 100가지 걱정이 있어도 내일은 다시 하나로 돌아가면 돼. 다만 돌아갈 자리를 미리 마련해둬야지. 내겐 그게 마루요. 너는 어디냐? 마음이 돌아가 앉을 마루가 있냐고 나는 친구들한테 묻는다. 도시 친구한테 시골살이 가장 좋은 점 하나만 고르라면 뭘 고르겠냐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지. 여긴 시간을 잃어도 혼나지 않는 곳이다. 그렇네. 여긴 시간을 잃으면 오히려 칭찬받아. 얼마나 잘 쉬었으면 하고들 말하지. 한나절을 그냥 강가에서 앉아 물만 보고 있어도 저녁이 더 달아. 쉬는 기술이 곧 사는 기술이야. 우리는 젊을 때 일하는 기술만 배웠지 쉬는 기술은 제대로 못 배웠지. 이제라도 배우면 돼. 늦은 공부가 더 달아. 내가 요즘 배우는 거? 피리. 젊은이들이 하는 악기 말고 우리 고장 장터에서 파는 그 소박한 대나무 피리. 숨 들이마시고 한음만 곱게 내보내는 연습을 해. 음정이 흔들려도 괜찮아. 바람도 늘 똑바로 불지는 않잖아. 피리를 불고 있으면 닭도 고개를 갸웃하고 개도 앞발을 모으고 앉아들어. 저녁 햇살이 마당 끝을 치고 지나갈 때 내 음이 그 빛에 붙어서 조금 멀리 가는 듯해. 그 느낌이면 충분해. 도시에서 손님 올 땐 살림살이 정리하느라 진이 빠졌는데 여긴 오히려 어질러져 있어야 어울려. 여분 슬리퍼 2켤레, 빈 대접 넉넉히, 툇마루에 담요 하나. 와서 앉으면 엉덩이가 먼저 편해야 입에서 얘기가 나와. 얘기가 나오면 밥맛이 나고 밥맛이 나면 마음이 푸근해지지. 사람 받는 법은 어렵지 않아. 의자를 내주고 바라보지 말고 옆자리로 앉는 것. 정면보다 어깨가 가깝게. 어제는 동네 초등학생들이 과제 때문에 인터뷰를 왔다. 어르신이 생각하는 행복은 뭐예요? 그래서 내가 대답했지. 행복은 빈 그릇이야.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했다. 나는 덧붙였지. 빈 그릇이어야 뭐든 담을 수 있거든. 배고프면 밥 담고, 목마르면 물 담고, 보고 싶으면 사람 담아. 꽉 찬 그릇은 멋져 보이지만 더는 담을 수 없잖니. 아이들이 오하더라. 그 소리에 내가 더 배웠지 뭐야. 밤 공기가 차가워지면 고무신을 뒤집어 벽에 걸어놔. 습기 먹으면 내일 발이 먼저 상하거든. 작은 습관 하나가 큰 건강을 지켜. 우린 큰 비결을 찾다가 작은 실천을 놓쳐. 나도 그랬어. 근데 시골은 작은 게 티가 잘 나. 장독대 뚜껑 한 번 더 눌러두고 마루 난간 한 번 더 닦고 닭장 문고리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한 번 더가 나를 살리는구나. 요즘은 그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져. 도시 어르신들이여 부러우면 오시오. 근데 오기 전에 하나만 약속합시다. 여기 와서도 도시처럼 바쁘게 살겠다고 마음먹지 말자. 느리고 단순하게 대신 깊고 꾸준하게. 아침에는 햇볕 한 줌을 먼저 드시고 점심에는 바람 반 사발을 들이켜고 저녁에는 별빛 조금을 간 맞춰보시오. 그 다음에 사람을 고루 만나 밥을 나누면 내일이 저절로 준비돼. 이게 내 살림의 비법이고 또 내 자랑이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감나무 그늘이 길어졌네. 장작 한 토막 더 쪼개두고 마당 끝 수도꼭지 잠그고 닭장 문 닫고 하늘 한번 들어 올리고 심장도 조용히 내려놓고 내일 아침에 닭들이 또 시간 알려줄 테니 그때 다시 일어나지. 여러분도 오늘 밤엔 푹 쉬시오. 쉬는 게 제일 큰 일 그거 잊지 말고. 영수야 나왔다. 대문 앞에서 허스키한 목소리가 터졌다. 소리만 들어도 반가운 내 오랜 친구 성태다.
도시에서 변호사 생활을 30년 넘게 한 사람인데 작년 은퇴하자마자 내게 한 달만 시골에서 살아볼까 하고 물어왔지. 나는 한 달이 아니라 석 달은 살아야 진짜 맛을 보지라고 웃으면서 대답했더랬다. 성태는 오자마자 양복 바지를 고무줄 바지로 갈아입히고 발에 고무신을 신겼다. 처음에는 야, 내가 이런 거 신고 어떻게 다녀 하더니 하루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 고무신이 없으면 마당도 못 나가더라. 도시에서는 하루 종일 구두끈을 조이고 살았으니 발이 이렇게 가벼운 건 처음이었겠지. 야, 여기서 뭐부터 해야 되냐? 성태가 물었다. 먼저 바람부터 마셔. 내가 웃으며 말했다. 바람을 마셔? 그래, 여기 바람은 무료고 무제한이야. 근데 제대로 마시려면 눈도 같이 써야 돼.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어떤 냄새를 데리고 오는지 봐야 하거든. 성태는 마당가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는 흙냄새에 뭔가 불타는 냄새가 섞여 있네 하며 눈을 크게 떴다. 그 순간부터 이 친구 얼굴이 조금 느슨해졌다. 첫 주는 거의 시골 적응 훈련이었다. 아침 6시에 닭 우는 소리에 놀라서 벌떡 일어나더니 한참 동안 이거 알람보다 정확하네 하고 감탄만 했다. 밥상 앞에 앉아서 나니 이게 다 내 텃밭에서 나온 거야? 하고 묻더니 상추에 된장 한 숟갈 올려서 먹고는 야, 이건 호텔 조식보다 비싸다며 감탄했다. 도시에서는 밥 먹는 속도가 빨랐던 친구가 여기선 씹는 속도가 반이 됐다. 둘째 주부터는 친구도 장날에 따라 나섰다. 장터에 들어서자마자 성태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동네를 찾은 사람처럼 눈이 반짝였다. 영수야, 여기 사람들은 다 아는 사이 같아 보인다. 다 아는 사이지. 근데 넌 처음이라도 곧 식구 될 거야. 실제로 채소 파는 할머니가 아이고 서울서 오셨슈? 하며 깻잎을 덤으로 얹어줬다. 성태는 그걸 손에 들고 한참 웃었어. 이건 돈으로 못 사는 서비스네 하면서. 셋째 주쯤 되니까 이 친구 표정이 달라졌다. 아침마다 마루에 앉아 감나무를 보고 오후엔 장독대 앞에 서서 햇살 방향을 살폈다. 처음엔 뭐 하냐고 묻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손으로 우물에서 물을 퍼올려 고추를 씻었다. 심지어는 이웃집 강 아저씨랑 막걸리도 한 사발 나눠 마시고 밤에는 마당에서 별 보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마지막 주에 성태가 이렇게 말했다. 야, 나 이제 알겠다. 여기서 사는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을 버는 거네. 그래, 시간이 있어야 바람도 마시고 밥도 천천히 먹고 사람도 만나지. 성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장독대 옆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마음에 깊게 담아두는 사람처럼. 서울로 돌아가는 날 성태는 내 손에 작은 봉투를 쥐어줬다. 이건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올 때 쓸 돈이야. 자리 하나 비워놔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자리야 항상 비워져 있지. 마루 한쪽은 내 자리다. 그렇게 성태는 돌아갔고 나는 또 닭 울음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다만 이번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친구가 고무신 끌던 발소리가 함께 떠올랐다. 오늘은 말이지 우리 마을에서 제일 시끄럽고 제일 웃음 많은 날이야. 봄마다 하는 마을 들꽃 축제 날이지. 아침부터 북소리가 둥둥 울리고 입구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형형색 새깃발이 쭉 늘어섰어. 나도 새로 빨아놓은 하얀 셔츠에 멜빵 바지 걸치고 모자 책 눌러 쓰고 나섰지. 축제날엔 누구라도 멋 좀 부리고 나오거든. 마을에 간 앞마당엔 벌써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커다란 솥 2개, 하나는 잔치국수, 하나는 시골식 육개장. 국수는 면을 들어 올릴 때마다 하얀 김이 훅 치솟고 육개장은 고춧가루와 들깨향이 코끝을 확 치지. 옆에선 아주머니들이 부침개를 지글지글 부치는데 파전, 김치전, 깻잎전이 접시에 쌓일 때마다 줄이 길어져. 도시 사람들도 여기 오면 배 2칸은 더 늘려서 간다니까. 무대 앞에서는 풍물패가 장단을 맞추고 있어. 꽹과리 챙 소리에 맞춰 북이 둥둥 장구가 따르릉 울리면 아이들이 맨 앞에서 어깨를 들썩이고 할머니들은 손바닥으로 무릎을 톡톡 두드리며 장단을 타지.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장단에 맞춰 발끝을 살짝 굴렸어. 그 순간 강 아저씨가 내 옆구리를 쿡 찌르더니 영수야, 우리 한 바퀴 돌자 하고는 강강술래 대열로 나를 끌고 갔어. 발 맞춰 빙글빙글 돌다 보니 숨은 조금 가빠도 웃음은 멈출 수가 없었지. 점심 무렵이 되면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들꽃자랑 시간이야.
동네 사람들이 봄부터 가꾼 꽃들을 한데 모아놓고 뽐내는 건데 색깔이며 향기며 정말 눈이 호강하지. 나는 감나무 옆 화단에서 키운 분홍 철쭉을 가져갔어. 옆집 김할머니는 노란 금자나를 들고 와서 나랑 꽃 높이를 비교하더라. 내 철쭉이 더 곱네하면서도 얼굴엔 자기 꽃자랑이 가득했어. 오후엔 장기대회, 투호 던지기, 제기차기 같은 놀이판이 벌어져. 장기판 앞에선 아까부터 고수들이 진지하게 말두고 있고 투호판에선 손주가 할아버지보다 더 잘 던져서 환호성이 터져나와. 나는 제기판에 끼어들었는데 3번 튀기고 바로 떨어뜨려서 사람들이 아이고 영수 영감 연습 좀 하셔야겠네 하며 웃었지. 근데 그 웃음소리가 전혀 부끄럽지 않아. 여기선 다 같이 놀다가 다 같이 웃는 거니까. 해질녘이 되면 마당 한쪽에 커다란 모닥불이 피워져. 불길이 후욱하고 타오르면서 얼굴이 따뜻해지고 마음도 더 환해져. 마지막은 전부 둘러앉아 노래자랑이야. 나도 마이크를 잡고 고향의 봄을 불렀는데 끝부분에서 목이 좀 떨렸어. 다들 박수치면서 영수 영감이 1등이네 하고 놀렸지. 상은 없지만 그날 받은 박수 소리는 오래오래 귓속에 남았어. 집에 돌아오니 셔츠에 파전 냄새, 바지에 풀 냄새, 모자엔 연기 냄새가 배어 있었어. 도시에서는 하루 종일 걸어도 남는 게 발걸음뿐이었는데 여기서는 하루가 온몸에 묻어나. 그 냄새 맡으며 누우니까 축제 소리가 아직 귀에 들려. 둥둥, 챙, 따르릉 그리고 웃음소리. 그게 내 자장가야. 내년 봄 축제까지 또 한 해를 잘 살아야지. 여기는 계절이 발로 찾아온다. 봄이면 마당 흙이 부드러워져서 발바닥이 먼저 눈치챈다. 감나무 가지마다 연두빛 새순이 터지고 바람 속에 흙냄새가 단맛을 띠기 시작하면 나는 괜히 장독대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 장 속의 된장도 계절을 아는지 향이 부드럽게 퍼져나오거든. 밭두렁엔 진달래, 민들레, 냉이가 차례로 고개를 들고 나는 허리를 숙여 그 인사에 답하듯 풀잎을 만진다. 봄은 손끝에서 시작되는 거야. 여름은 소리가 먼저 온다. 매미가 울면 그 소리에 발걸음이 느려진다. 장마비가 장독대를 두드리면 소리와 냄새가 함께 마당을 채운다. 우물물에 수박을 담가 꺼내 먹으면 혀끝이 시원해지기 전에 가슴이 먼저 풀린다. 해 질 무렵이면 논 사이로 개구리 소리가 퍼지고 마당 끝에선 반딧불이 작은 불씨를 켠다. 도시의 불빛은 눈을 피곤하게 하지만 여름밤의 반딧불은 눈과 마음을 동시에 씻어준다. 가을은 향기로 문을 두드린다. 벼 이삭이 고개 숙인 들판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코끝이 고소해진다. 감나무는 주황빛으로 물들어 하루가 다르게 무거워지고 밤송이는 한 번의 바람에 톡 떨어져 마당을 굴러다닌다. 그걸 주워들고 장작불에 올려 까먹으면 어릴 적 외갓집 마루 냄새가 입안에 번진다. 가을 하늘은 높아서 내 마음도 괜히 넓어지는 계절이다. 이때 나는 하루에 3번은 하늘을 올려다본다. 겨울은 소리도 향기도 덮어버리고 빛으로만 온다. 하얀 눈이 마당과 아파트, 지붕과 장독대 위를 덮으면 세상은 잠시 멈춘 듯 고요하다. 발자국이 눈 위에 찍힐 때마다 뽀드득 하는 소리가 혼자서도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느껴진다.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장작 타는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면 마음이 이불처럼 따뜻해진다. 밖은 차가워도 안은 따뜻하니 그 차이가 삶을 더 또렷하게 느끼게 해준다. 이렇게 사계절을 보내다 보면 시간이라는 게 달력 속 날짜가 아니라 바람의 냄새와 흙의 촉감, 빛의 각도와 소리의 높낮이로 느껴진다. 도시에서 살 땐 하루가 빨리 갔는데 여긴 하루가 깊이 간다. 봄의 새싹, 여름의 장마, 가을의 낙엽, 겨울의 눈송이가 차례로 마음에 쌓인다. 사람의 나이도 그런 거다. 하루하루 숫자로 세면 금방 늙지만 계절로 세면 그 안에 추억이 담겨서 더 단단해진다. 나는 이제 이렇게 산다. 아침엔 바람을 마시고 낮에는 흙을 만지고 저녁엔 하늘을 올려다보고 밤엔 별을 세면서 잠든다. 돈으로 사는 삶도 좋지만 나는 계절로 사는 삶이 더 좋다. 내일은 봄 냄새가 날지 겨울바람이 불지 그게 궁금해서 눈을 뜬다. 그리고 그 계절 속에서 나를 기다려줄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이 얘기를 듣는 당신도 언젠가 계절로 하루를 세워보길 바란다. 숫자가 아니라 냄새와 빛과 소리로 새는 하루 말이다. 그러면 당신도 알 거다. 행복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발밑 풀잎과 하늘 사이에 있는 거라는 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